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중에 하나죠. 이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대북 관련주들은 도대체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연구원 중에서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한 번씩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단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대북 정책 방향 점검이라는 리포트가 나와서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리포트 부분에서 한 절반 정도 할애가 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정책 기조변화, 이건 사실 개인적으로는 크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전망 부분에만 조금 더 주목을 해서 좀 봐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한국 정부의 대응과 시사점도 저는 별로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북한 문제는 미국이 나서서 뭔가 해결점을 시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뭐 거기에 따라가는, 아니면 우리가 좀 발언권을 세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발언 자체는 대부분 기대감 뿐이고, 보통 이제 미국이 나서줘야 이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서 대북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점에 착안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은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대통령 당선 부분에 얘기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 다자주의를 중시하는 미국 전통의 미국 전통 부분,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해놔놓고 미국 전통 부분의 외교 전략을 일단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반도의 정세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들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통 외교 전략을 선호하는 일단 민주당 행정부의 외교 정책 정강 부분을 일단 미뤄볼 때,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전략은 우리가 오바마 행정부 2.0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전략을 보기 위해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북 전략을 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전략적 인내 2.0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전략적 인내 2.0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일단 뭔가 이제 예전처럼 ICBM을 발사를 한다든지 하는 군사적 도발을 하잖아요. 군사적 도발을 하면 협상 자체를 아예 하지 않겠다. 언제까지? 북한이 제대로 된 협상안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까지는 협상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뭘 하겠다? 인내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에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의미하고도 비슷해지는 거죠. 미국 우리가 그 영화라든지 하는데 보면 테러리스트와는 협상이 없다. 아마 그 얘기하고 좀 비슷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이제 대북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에 있는 내용들보다 이제 북미 한미 관계 부분에 좀 체크를 해보면 북한하고는 외교를 통한 비핵화 인도 지원을 추진하겠다라는 부분,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죠. 인도 지원은 계속해서 추진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대북 하해 무드 자체는 조금 조성이 될 가능성이 일단 높고요. 동맹 회복된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건 의미 없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바이든 그 대통령 당선인이 비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일단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 예전에 그 오바마 행정부에서 전략을 편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이번에 오바마 행정부가 지금 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당선 후에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4가지를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코로나입니다. 그렇죠? 코로나 방역 부분 얘기, 그 다음에 경제 회복 얘기, 그 다음에 인종 갈등 얘기, 그 다음에 기후 변화 얘기,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대북이 없다. 그렇죠?
대북이라든지 외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 이쪽부터 일단 먼저 시작을 한다면은 대북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행보 자체는 좀 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르기 위해서는 지금 보면 대북 정책 추진이 한 6개월 정도 냉각기를 가지고 난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북 관련된 죄송합니다. 대북 관련된 부분은 관련 종목군들도 일단은 6개월 이후에 뭔가 우리가 좀 흐름을 잡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취임하고 난 다음에 6개월은 지나야지 그 다음에 흐름 자체가 일단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반등을 한다든지 혹은 굉장히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또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그리고 오바마가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하고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단계적인 비핵화 협상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거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거의 뭐 탑다운 방식이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둘이 거의 뭐 협상을 해가지고 뭔가의 의견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실무적인 내용들을 어느 정도 다 실무진들이 마련해 놔놓고 대통령에 가서는 도장만 꽝 찍는 그러한 식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일단 높기 때문에 이 실무 부분에서 이제 비핵화 부분에 북한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협상에 의미 주느냐가 향후에 이제 대북 관련된 부분이 하해 무드로 갈지 아니면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냉각기로 갈지 그 부분이 이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가게 되면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전략을 들고 나왔을 때 그 부분이 나올 때까지 미국이 대응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라는 정책이다. 앞서서도 말씀을 해드렸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9년도에 오바마 행정부가 딱 들어서고 난 다음에 2009년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번 했었죠. 그리고 2010년 3월 달에 영화로도 나온 천안함 피격 사건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전략적인 내 정책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 자체가 향후에도 좀 지속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협상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난 후에야 일단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의 얘기들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런 부분을 일단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오바마 행정부 때 북한하고 미국 간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이번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북한하고 관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지만 개인적인 이제 내피셜로 말씀을 해드리면은 오바마 행정부 때는 이제 북한이 핵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을 때였죠. 그래서 핵을 만들고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뭐 정책을 북한하고 뭔가 협상을 하려고 그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많이 했냐면 옛날에 이건 중국의 영향이긴 합니다만은 핵을 가지고 있어야지 협상이 좀 이렇게 좀 쉽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핵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지금은 이미 이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핵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이전에 지금은 이제 바이든이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협상할 거리 자체가 오바마 행정부 때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금 협상거리가 지금은 있는 거고 오바마하고 북한하고 관계는 예전에 협상거리가 없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오바마 행정부하고 북한하고의 관계보다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하고 북한의 관계는 좀 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이제 트럼프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협상을 했을 때 하노이 협상은 여러분들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노이 협상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다시 말해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거의 뭐 정전 협정까지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업무 오찬이 취소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해당 결렬이 선언이 되면서
북한하고 미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냉랭하게 진행이 됐었고, 북한에서 얘기를 했는 것은 이제 미국은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 얘기를 했던 부분이 뭐 시장 안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영변 핵시설 부분을 포기를 하고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이 일단 있었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빅딜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성사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외에 다른 쪽을 갑자기 이제 제안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잘못이다, 북한의 잘못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탑다운 방식의 한계 자체를 저는 보여주는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진에서 만약에 영변 핵시설 외에 북한에서 굉장히 지금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희천시에 있는 우라늄 공장, 그리고 평안남도 강선에 있다고 알려진 농축 우라늄 시설, 뭐 이쪽에 대한 협상을 충분히 실무진에서 했었다면 도장을 찍기가 사실 좀 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즘 김정은 위원장 행보를 보면은 그래도 약간 이제 민생을 조금, 나름 민생을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만은 나름 민생을 조금 챙기려는 모습들도 일단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은 짧으면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대북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기대를 또 한번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대북 관련된 종목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좀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지금 주가도 엄청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부분에서 이 종목들을 뭘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북한 간의 관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